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승입니다. 2025년 고1, 2 수능국어 커리큘럼 안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딱 보시자마자 이 거대한 코끼리부터 눈에 들어오셨죠? 네. 저 코끼리를 도대체 왜 갖다 놓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이미지 한 장에 제가 고1, 2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고1, 2 학생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모습, 제가 어떻게든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모습, 이것들이 이 이미지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잠깐 이 코끼리라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제가 코끼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일단 코끼리는요, 현존하는 지상 최강의 동물입니다. 무슨 누군가는 호랑이가 최고다, 사자가 최고다, 무슨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니까 킹랑이고, 무슨 집단으로 싸우면 사자가 이기니까 무슨 라이온 킹이고, 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냥 압도적인 1인자는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라는 지역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참 험한 곳이죠. 초원도 험하고요, 또 늪지대도 험해요. 초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초원에 돌아다니는 동물들, 막 사자가 떼를 잃어가지고 돌아다니고요, 치타가 막 뛰어다니고요, 하이에나가 또 떼를 잃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나무에는 표범이 있고요, 막 여기저기 막 코뿔 소가 막 뛰어다니고 그런 곳이에요. 늪지대는 어떨까요? 그 물가, 아프리카의 물가, 거기도 만만치 않게 험하거든요. 일단 악어가 있고요, 또 하마도 있어요. 하마는 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하마가 의외로 굉장히 난폭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 사자, 무슨 하이에나 아니에요. 의외로 하마입니다. 이 하마가요,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걸 진짜 졸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든 들어오면 일단 가서 막 들이받고 막 물어뜯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곳이에요, 아프리카가. 근데 그런 아프리카의 초원, 늪지대를 그냥 맘 편하게 혼자서 유유히 걸어다닐 수 있는, 조깅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진 보시면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애한테 어떻게 덤벼요? 거의 크기가 한 아파트 2층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피지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시면 나중에 구글에 가셔가지고 킹끼리, 아니면 무슨 갓끼리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웃긴 짤 진짜 많거든요. 막 사자떼들이요, 이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가면 그냥 멀뚱멀뚱 눈치를 이렇게 봐요. 감히 달려들 생각을 보통 하지 못합니다. 악어는 어떨까요? 이 악어가 진짜 단순하거든요. 이 악어는 파충류잖아요. 뭐가 됐든 자기를 건들면 일단 물고 돕니다. 그런 동물인데 이상하게 코끼리는 안 건드려요. 자기 옆에 있어도, 자기 옆에서 무슨 목욕을 하고 있어도, 물을 마시고 있어도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파충류도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뭐요? 코끼리를 잘못 건들면 우리 집단이 자칫하면 몰살당한다. 이거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마, 그 난폭한 하마, 코끼리가 뜨면 아주 온순해져요.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코끼리가 뭘 해도 감히 코끼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코뿔소요. 코뿔소도 또 만만치 않게 되게 거친 동물이거든요. 근데 코뿔소도 이 코끼리 앞에서 그냥 아기가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어떤 압도적인 피지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잘못 덤볐다가 잘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코끼리가 진짜 사기캐인 게요, 이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 머리도 참 좋습니다. 일단 이 코로요, 도구를 쓸 줄 알아요. 도구를 쓴다는 게 이 지능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몇 안 되는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 바로 코끼리예요. 또 기억력이 굉장히 또 비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희귀한 능력인데 자기 자신을 인지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게 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동물은 거울을 보여줘도 거울 속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인 거를 몰라요. 근데 코끼리는 자기 자신을 인지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 못지않게 정말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려요. 예, 피지컬이 이러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머리도 좋고. 예. 제가 원하는 우리 고1, 2 학생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저랑 같이 고1, 2 때 공부하셔가지고 고3이 됐을 때 예, 이미 코끼리가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어떤 험한 이 아프리카의 초원과 같은 늪지대와 같은 그 어떤 이 전쟁터에서 코끼리가 돼가지고 출격하는 거죠. 예. 그거 하고 싶어서 사실 고1, 2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1, 2, 고1, 2, 고1, 2, 고1, 2 이렇게 발음을 좀 하다 보니까 코끼리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 코끼리가 되고, 예. 저는 코끼리 아저씨가 되고, 약간 뭐 그런 라임도 좀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고1, 2 강의의 심볼로 예. 저는 이 코끼리를 한번 설정을 해봤고, 아마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예. 이 교재에서 코끼리가 막 등장을 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 크리티컬 모먼트라고 써놨는데 제가 왜 고1, 2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지금 제가 이제 곧 9년 차가 되거든요. 예, 이제 학원 강사를 한 지가 9년 차가 되는데, 인강을 한 지가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고3 N수가 아닌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고1, 2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죠. 예, 그러니까 인강에 있는 거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듣는 거를 그냥 듣는 거 말고 고1, 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예. 고3 N수 하기에도 정말 벅차요. 예.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0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뭐 남아가지고 고1, 2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것도 속된 표현이지만 돈 얼마 더 벌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게 목적이면 고3 콘텐츠를 더 만들면 되고요. 고3 현장 강의를 더 늘리면 됩니다. 예. 근데 진짜 너무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고1, 2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계기가요, 예, 진짜 좀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두 번째는요, 커리큘럼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커리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로 뭐 제 어떤 약속, 뭐 다짐 이런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고1, 2 강의를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좀 황당하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들으시면서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참고 들어주세요. 아셨죠?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셨죠? 이거거든요. 공인중개사.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이 집 주변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막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막 팔고 막 무슨 게 이 중간에서 막 연결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이거요, 이거.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이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때가 어느 때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예, 근데 2024년 한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1월. 예, 아무튼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촬영 조교. 제가 이제 마이맥에서 촬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 스튜디오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 촬영 조교랑 촬영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촬영 조교랑 촬영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불가사의해요. 예, 저한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거 실제 대치동에 있는 이 부동산 거리거든요. 예. 근데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이 부동산 혹은 공인중개사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주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살면서 많이 봤을 텐데 한 번도 제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어떤 단어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교랑 같이 걸어가다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좀 반짝, 그러니까 진짜 제 느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멈춰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뭐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예. 아니,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는지를. 근데 그렇게 생각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서가지고 계속 요 간판 보면서 혼자서 생각을 한번 진행시켜 나가 봤거든요. 예. 한번 제 그 당시의 머릿속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생각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공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예, 공인이 뭐지? 공인. 근데 공인이라는 건 그냥 국가가 인증해 주는 거 혹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죠.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국가가 인정해 줬다, 국가가 인증해 줬다. 오케이. 공인은 그러면 국가가 인증해 준 거네. 그럼 뭘 국가가 인증을 해준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제 생각이 계속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뭘 국가가 인증을 했을까? 근데 중개라는 단어가 또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 중개하는 걸 인증해 준 거구나. 아, 이 사라는 건 무슨 사 하면 보통 어떤 직업을 가리키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 뭐 의사, 뭐 검사, 변호사, 뭐 강사, 교사, 판사, 이런 식으로 무슨 사가 붙으면 보통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국가가 이 중개하는 사람을 인증했다는 거네 하면서, 근데 중개? 잠깐만, 중개는 뭔가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이겠죠.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서 이 둘이 막 뭔가를 할 텐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개해 주는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 뭐 좀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진행시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국가가 인증해 준 게 그게 공인중개사인가 보다. 근데 뭔가 뭐랄까, 생각의 어떤 그 끝에서 결론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한 느낌? 예. 좀 먹다 만 느낌?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 자리, 그러니까 저도 진짜 미친놈이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이거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당시 제 옆에 있었던 조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아무튼 간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생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국가가 인증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증을 하지? 아, 제일 쉬운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인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건 시험이죠. 네. 어떤 뭐 자격증 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아마도 저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저분들은 국가에서 어쨌든 이 실시하는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받았나 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된다고 자격증을 받았나 보다. 예. 그럼 또 궁금해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도대체 뭐를 가운데서 매개해주고 있는 거지? 뭐를 매개해주고 있는 거지? 누구랑 누구를 가운데서 매개해주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묘한 게 마침 그 부동산에 막 그 어떤 이 창문, 유리창에 이것저것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예요. 아, 여기가 그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구글에 있는 이미지 아무나 긁어온 거고, 이런 종이가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종이를 또 하나하나 면밀히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막 요렇게 종이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막 붙어가지고 뭐 매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전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월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전세 뭐 20억, 뭐 전세 뭐 10억, 뭐 월세 뭐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뭐 300만 원 뭐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막 뭔가 매매라는 건 이렇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예. 막 사고 팔고 전세. 아, 전세는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아, 월세도 아, 가만 봤더니 그러면 이게 막 무슨 뭐 빌딩, 뭐 아파트, 뭐 빌라, 주택, 오피스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근데 가만 보니까 얘들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 막 무슨 빌딩, 아파트, 뭐 주택,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아, 이건 지금 부동산이구나. 이해되시죠? 얘네가 부동산이구나. 근데 요 A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이걸 좀 팔고 싶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매매잖아요. 예. 파는 사람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인가? 매수인이죠. 혹은 이렇게 빌려주는 거. 예. 아니, 우리가 왜 소위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건물주, 뭐 집주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그럼 얘는 임대인인가? 그죠? 나머지 한쪽은 임차인인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졸라 비싸요. 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집 한 채가 막 20억, 뭐 전세가 뭐 10억, 뭐 월세가 뭐 1억에, 뭐 보증금 1억에 막 월세 300만 원. 비싸거든요. 아주 고가예요. 아,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겠네. 가만 보니까. 아,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제가 슈퍼마켓을 하나 한다고 해볼게요. 과자를 팔아요. 초콜릿을 팔아요.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이런 거를 시험 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금액이 커요. 예. 계약 한번 잘못되면 제가 좀 험하게 말하면 진짜 좆대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부여받은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이 생각의 진행을 뭐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3, 4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거리에서 멍하니 생각을 하다가 이거였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이거였네. 글을 읽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라는 게 이거였네.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잘 해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왔죠. 그리고 그래도 잘 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3이 돼서 혹은 N수생에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대다수의 고3 혹은 N수생 친구들은 야, 뭐 다 알겠는데 닥치고 빨리 문제나 풀어.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워낙에 많아요, 고3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딥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고1, 2는 고3에 비해서는 시간이 확실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안하는 느낌을 받고 아,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었더니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정확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정말 진하게 한번 꼭 전달해 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 고1, 2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재밌는 거. 제가 이렇게 생각을 진행시켜 봤잖아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네이버 국어사전에 가서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잘 진행을 해놔도 이게 틀리면 뭔 소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토지, 건물, 이게 부동산이죠.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따위에서 중개, 이거 가운데서. 중개를 전문으로, 그쵸. 아무나 할 수 없다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 여기에서 제가 정말, 이거 표현이 안 돼요. 그때의 제 어떤 심정? 정말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이 유레카를 외치던 그 느낌이 이런 비스무리한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쉬울게요. 이 느낌을 그날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결심했어요. 약간 뭐 이런 건데
이 느낌. 예. 아, 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서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라는 거. 그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쫙 진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딱 사전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있었죠. 비슷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 행위가 물론 뭐 독서랑 문학이 조금 이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가원이 원하는 방식대로 읽어놔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읽어놔야 이 사고할 줄 아는 이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놔야 그렇게 읽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 보셨잖아요. 혼자 생각을 진행시켜 놨다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고3도 당연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하나하나 세세하고 친절하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진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고1, 2에게는 내가 이런 수업 한번 진짜 마음껏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느낌만큼은 고3이 되기 전에 꼭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예. 글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읽었을 때 문제가 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수능 국어 씹어 먹겠네 하는 그 느낌을 고3이 되기 전에 꼭 받게 해주고 싶다. 예. 그리고 그걸 제가 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조그만 차 아니에요. 이거 졸라 큰 차예요. 예. 차를 하나, 둘, 셋, 이 거의 뭐 높이, 이거 실사예요, 실사. 이거 뭐 조작 사진이 아니고. 예. 아니, 여러분이 고3이 돼서 이런 상태로 이 수능판으로 들어가면 막 무슨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하찮게 들리거든요. 예.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1, 2 강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셨죠? 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고1, 2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저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수능 공부보다는 조금 더 내신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예. 설령 왜 소위 정파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예, 정시 파이터의 뭐 줄말 같은데 정시 파이터라 하더라도 예, 제 생각엔 뭐 문과든 이과든 저는 고2까지는 뭐 수학, 특히 이과라면 과탐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학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국어 강사지만.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막 많이 깔아두진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밀도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셨죠? 예. 일단 이 생각부터 해봐야 돼요. 예,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왜 소위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뭐 될 놈 될, 뭐 안 될 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이런 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리 바라 그래도 뭐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뭐 이런 거. 근데 고3은요. 그러니까 될 놈이든 아니든 그게 안 중요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냥 닥치고 하는 겁니다. 예. 고3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고1, 2는 좀 시간이 어쨌든 있잖아요. 예. 그럼 기왕이면 이게 좀 먼저 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될 사람이 좀 먼저 될 수 있다면 좀 시기적으로 예, 좀 당겨가지고 먼저 그런 조건을 갖추고 들어가서 수능 공부를 한다면 되게 좀 여유롭게, 뭐 여유롭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시즌 1은요. 예, 프로젝트 될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될 놈 될 혹은 뭐 될 놈 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될 놈 된에서 일단 될 사람이 먼저 되자. 예, 될 사람이 먼저 되자.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언어적 감각의 형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분명히 달라요. 예, 고1, 2 혹은 뭐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1, 2 이 교육청 학력평가와 평가원 수능이 요구하는 건 조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평가원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언어적 감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강좌명은, 그러니까 이건 시즌명이에요. 예. 강좌명은 리터러시입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리터러시가 문해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뭐 이런 의미로 강좌명을 리터러시로 제가 정했고요. 독서랑 문학 모두 1월 10일에 오픈을 합니다. 하셨죠?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총 9주 과정입니다. 예, 개념 강의가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이제 9주 차가 되면 3평 대비 모의고사를 한번 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다 같이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아, 시간의 운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을 좀 잡아보시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제가 병행교재라고 써놨는데요. 강의만을 듣는 걸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본교재 내에서도 강의 교환이 있고요. 또 적용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독서 하나, 문학 하나는 꼭 푸셔야 돼요. 좀 더 정확히는 진행되고 있는 강의에 맞는 컨텐츠를 매일매일 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월 승리 1, 2, 3호, 그러니까 고3의 매월 승리가 아니에요. 예, 고1, 2 전용으로 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승리 1, 2, 3호가 병행 교재입니다. 선택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기왕 고3이 아님에도 예,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 고1, 2 강의를 저랑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랑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꼭 이거 구매하셔서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예. 시즌 2 이제 프로젝트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될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예. 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될 것이다. 예. 이런 의미고요. 수능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난관과의 조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당연히 이 프로젝트 될에 비해서는 난도가 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난이도가 이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 저도 어쨌든 고1, 2 학생들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예, 직접 이렇게 뭐랄까요 대화를 나눠보고 막 고1, 2 학생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없어요. 또 누군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불안할 수 있죠. 야 그럼 너 고1, 2를 안 해봤는데 또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온 사람인데 고3 N수만을 9년째 강의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예,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인정받아 온 강사입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는 매주 접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제가 이런 공부가 되어야 고3 때 고생을 안 하는구나라고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 되를 좀 거쳐보면서 이런 걸 좀 다들 못하고 있네. 이런 거는 잘하고 있네. 아, 이런 능력치는 보통 다들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정확하게 서려면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확인해 보고 나서 적정한 난이도를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강좌명은 던입니다. 던은 뭐 새벽 혹은 여명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 고3이 되기 전에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잔잔한 어떤 이 뭐랄까요? 이 빛이 있는 그런 여명의 상태란 의미예요. 본격 레이스를 들어가기 직전 그 입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던이라고 정해봤고요. 뭐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또 왜 영어로 done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done은 새벽 여명. 예. 이 done은 이미 완료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10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좌명을 done이라고 정해봤습니다. 6주 과정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왜 6주로 잡아놨냐면 여름방학 기간이 아마 가장 이 메인 기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2학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내신을 할 친구들이 또 다들 바쁘게 내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에 비해서는 좀 짧죠. 예, 그래서 6주를 일단 예정하고 있는데 진행해보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주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전달을 꼭 드릴게요. 병행 교재는 매월 승리 4호와 5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마지막 제 약속입니다. 네. 제가 90년생이라서요. 네. 진짜 아저씨죠? 제가 말띠거든요. 그래서 이건 접니다. 네. 이거는 제 수강생, 그렇다고 저를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인데, 말이 주인에게 약속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다. 예. 당신을 태우고 안전하게 달리겠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 다짐도 좀 해보고요. 예.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강의 아니거든요. 그냥 뭐 스튜디오 가가지고 고1, 2 강의 미리 찍어놓고 그냥 그거 들어라가 아니고요.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요. 예. 그러니까 고3 수능 어떤 강사가 아예 이렇게 진짜 고1, 2 현장 강의를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1년 풀로 이 커리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거를 꼭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고3 수강생들한테는 항상 victim이라고 불러요. 예. 제 이름이 김승리라서 예. 승리가 영어로 victory잖아요. 그래서 이제 victim, 예. 김승리와 한 팀이다. 그런 의미로 victim이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데 우리 이 고1, 2 친구들은 아직 고3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프리라는 단어를 좀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길을 같이 한번 정복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